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벌써 몇 번째 영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답게 소식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졌는데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보셨을 이 더 트롯쇼. 이 결과가 사실 좀, 겸연쩍습니다. 참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우선 이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서 임영웅님의 또 다른 쾌거 이야기, 또 엄청난 소식들 전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 보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김희재님이 더 트롯쇼 1위를 차지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벌인 김희재님이 결국 사전투표에서도 1등을 했고, 이 생방송 투표 점수가 합산되는 더 트롯쇼 라이브 생방송에서도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쉬운 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영웅시대 분들, 그리고 저 역시 당연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임영웅님이 2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자면 우선 점수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점수표 제가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일단 이 김호중 씨, 그리고 김희재님, 그리고 임영웅님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이렇게 점수 분야가 나뉘죠. 보면은 이 김호중 씨의 애인이 되어줄게요. 음원 점수가 1690점, 김희재님이 3195점, 임영웅님이 3382점, 근소차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살짝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점수와 사전투표 점수. 여기에서 좀 많이 갈렸어요. 사전투표 점수가 김희재님이 5000점을 획득했고, 임영웅님이 3252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투표에서 김희재님이 649점, 임영웅님이 2000점을 획득했는데, 결국 어떻죠? 사전투표 점수에서는 김희재님이, 실시간 투표에서는 임영웅님이 압도를 했는데, 역시나 이 사전투표 점수에서 임영웅님이 1위에서 밀려났던 것이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사실 이 생방송 실시간 투표는 임영웅님이 거의 3배 이상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가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사전투표 점수에서 밀리게 되면서 너무나 아쉽게 순위를 내주게 됐습니다. 제가 당초 이 사전투표, 우리 영웅시대 분들 하트 젤리도 많이 모으셔서 정말 전폭적인 투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 정말 엄청난 투표를 퍼부었는데, 이 막판에 또 뒤집기가 되면서 이 김희재님의 팬분들이 이렇게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갈린 것은 사전투표 점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랑해요 그대의 노래는 사실 임영웅님의 앨범 안에 있는 노래들 중에 그 10몇 곡이 넘는 곡 중에 한 곡이긴 하지만, 그래도 트롯곡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트롯쇼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그동안의 위상처럼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참 확신을 하셨을 텐데, 이게 아쉽게도 점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결과가 발표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 사랑해요 그대를,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사전투표 점수에서 뒤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시간 투표에서 엎어치기를 하면서 결국 승리를 해냈거든요. 그러면 저번 주 점수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 자, 수호씨 채널에 들어가면 그 설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내려보면 불과 저번 주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더 트롯쇼에서 짜릿한 역전, 요 영상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 당시 때 2.3만 회 정도 수호씨의 영상 조회수가 나왔는데, 이 당시 때도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전투표가 엎어치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발표가 됐느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영웅님이 역시나 음원 점수에서 소폭 앞섰고요. 사전투표 점수에서 뒤처졌지만 실시간 투표 점수에서도 임영웅님이 승부를 보면서 이겼는데, 자, 요번 주하고 차이가 있어요. 저번 주 임영웅님의 음원 점수 플러스 시청자 선호도 점수에서는 3,680점, 김희재님이 3,294점. 그리고 요번 주 오늘 방영된 방송에는 임영웅님의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가 3,382점, 김희재님이 3,195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냐? 김희재님 같은 경우는 100점 정도가 하락한 3,195점입니다. 임영웅님은 오늘 3,382점이죠. 저번 주에 3,680점인 걸 보면 300점이나 점수가 하락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청자 선호도 점수에서 갈린 건지, 음원 점수, 즉 스트리밍에서 좀 더 차이가 갈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는 방송 점수와 사전투표 점수 5,000점 대 3,523점, 오늘은 5,000점 대 3,252점,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실시간 투표는 오히려 김희재님이 저번 주에 800점이었던 걸 보면은 실시간 투표 점수는 더 낮아졌어요. 임영웅님은 똑같이 저번 주와 동일한 2,000점이고요. 그럼 유일한 결정적 차이를 가른 것이 바로 이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가 되겠다. 그렇다면 사실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스밍이 좀 더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 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전국에 계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애써서 스밍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디 거기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번 주에 있었던 점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임영웅님의 이 음원 점수가 김희재님이 3,294점에서 3,190점대로 100점이 하락한 거에 비해 임영웅님은 3,680점에서 3,300점대로 이렇게 좀 큰 차이로 김희재님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좀 결정적인 차이가 갈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2위를 차지했지만 뭐 다음 주가 또 다음번 더 트로트가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김희재님의 팬덤인 영웅시대 분들과의 선의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 선의 경쟁이지만 우리 가수가 이기면 당연히 더 신나고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점수 차이에서 사실 300점 아주 큰 점수 차이는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과 김희재님에 비해서 거의 뭐 2000점 가까이 점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고작 2,300점 총점으로 비교해보면 8,844점 대 8,634점이니까 기껏 해봐야 200점 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점수에서만 승리를 가져왔어도 1위의 트로피를 임영웅님에게 좀 안겨줄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사실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다음번 사전투표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전투표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송 점수에서도 김희재님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사실 더트롯쇼 고정 MC잖아요. 여기에서도 큰 이득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투표 점수에서조차도 밀리게 되면 이거 더트롯쇼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이 SBS 방송 프로그램에 뭐 정말 조금이라도 등장을 많이 했다면 사실 방송 점수에서 압도하면서 1위를 차지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방송 출연을 하지 않는 건 아시다시피 2집 앨범 준비라는 엄청난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예집 앨범의 퀄리티가 정말 남다를 것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저런 투표에서 좀 2위를 하게 된다라는 건 저도 속상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 점수 그리고 스밍 파워를 좀 더 극대화해서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우리가 또 다음 더트롯쇼 승부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영웅시대 분들 절대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깜놀 증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운 기습 임영웅님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정말 초대박 수씨가 예상했었던 내용이 딱 나오는데 우선 이 영상을 우리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좀 제가 키우고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구절 너무 깊이 썼나? 여러분들께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제 방송을 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숨기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보여드려도 될까요? 옆에 계신 분? 비밀이었는데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곡가 조용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성에 이렇게 놀러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려고 제주도 놀러왔습니다. 네. 어제부터 말씀도 많이 먹고 대망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놀러왔는데 회도 먹고 어제 고기도 먹고 하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놀러 왔다고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너무 수영도 안 비워가지고 이제 밥 다 먹고 다시 숙소로 가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요. 여러분 주무시고 8시 반 다들 식사를 하셨겠네요. 8시 반이면 다 먹었으니까 급하게 이렇게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여러분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식사 하시고요. 이만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와, 대박이죠? 임영웅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면은 임영웅님이 일단 제주도에 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누군가 소개시켜주겠다 하면서 보여준 게 바로 조용수 작곡가님. 자, 제가 애당초 이 조용수 작곡가님하고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연결고리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너무 앞서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100% 장담할 순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조용수 작곡가의 만남이 심상치 않구나. 이 두 사람이 왜 만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과 신곡들에 대한 이야기로 분명히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이 조용수 작곡가가 같이 회도 먹고 뭐 좋은 것도 먹으면서 어제부터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만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2집 앨범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한 이 2집 앨범에 대한 이 윤곽이 임영웅님이 오늘 8시 30분에 기습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조용수 작곡가와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아마 자작곡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조용수 작곡가님의 노래가 한 곡 이상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포함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저는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조용수 작곡가가 제주도에서 어제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다. 아, 너무 대박이죠.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조금 후반부에도 말씀드릴 임영웅님의 이번 제주도 일정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도 함께 제주도에 대동됐다라는 증언이 있었으니 이거 뭐 누가 봐도 임영웅님이 조용수 작곡가님의 집에 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제주도에 있는 조용수 작곡가님의 자택이거나 뭐 별장이거나 작업실이거나 뭐가 됐건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 조용수 작곡가님이 임영웅님과 더불어서 앨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조용수 작곡가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곡을 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 더불어서 이 집 앨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과정을 어떻습니까? 함께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대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긴급한 건 아니지만 기습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킨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항상 우리 팬분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용수 작곡가님을 만나고 또 자신의 자작곡도 만들어야 하고 또 앞으로 할 전국 투어 콘서트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을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버킷된 모자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는 연예인분들이 항상 자신의 얼굴을 좀 가리고 편안하게 다니기 위해서 쓴다.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됐지만 사실 이제 유명인들이 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연예인분들이 다 그냥 생 얼굴로 다닐 순 없잖아요. 임영웅님이 안 그래도 라이브 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급하게 라이브를 켜느라 수염도 밀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켰다. 이게 거의 뭐 한 2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임영웅님이 긴급하게 기습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고, 자, 조용수 작곡가님과 만들어 나갈 2집 앨범의 윤곽이 제가 볼 땐 조만간에 아주 공개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기대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아, 또 이렇게 우리를 깜짝 놀래켜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했는데, 임영웅, 때묻지 않아 칭찬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방송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쏟아지게 돼요. 특히 폭풍 칭찬을 쏟아냈다. 쭉 내려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임영웅님과 서른도 선생님의 이 두 사람의 조합은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른도 선생님이 쭉 띄어냅니다. 특히 뭐라고 하느냐. 후배 가수 임영웅님이 불렀던 미스터트롯 준결승에서의 노래, 바로 자신의 노래인 보랏빛 엽서를 열창하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임영웅님 칭찬을 막 쏟아낸 거죠. 이 숨겨졌던 노래가 임영웅 덕분에 대박이 나고 아름다운 곡이 탄생하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서 사실 이 이찬원님과 임영웅님 두 후배가 모두 이 노래를 선곡했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 달라라고 해서 노래를 들었는데 이찬원 후배가 정통 트로트 창법으로 불러서 이 곡은 임영웅 씨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찬원에게는 잃어버린 30년을 추천해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찬원님은 아무래도 굵직하고 뭔가 좀 구수한 이 트로트 창법이 또 장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추천했고, 임영웅님은 발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임영웅님에게는 자신의 보랏빛 엽서를 추천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부른 대로 그냥 평범하게 부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임영웅 씨가 1, 2절이 끝나고 나서 음악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라고 딱 그 비어있는 구간, 음원과 음악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 구간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의 마음을 쫙 끌어당겼다. 그래서 나는 그날 심사평에 난 후배에게 배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다. 바로 이 순간 하나 때문에 이 보랏빛 엽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임영웅 후배를 칭찬하고 싶은 건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래도 세월이 가면 때가 묻어서 좀 오버하고 그러기 쉬운데 깨끗하면서도 서정적으로 부른 것이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라면서 임영웅님을 그야말로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임영웅님과 서른도 선생님에 대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 의견이신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만, 저는 어찌됐건 신정훈 대표님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서른도 선생님은 임영웅님에게 곡을 준 작곡가이고, 이 더트로쇼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 역시 이 서른도 선생님이 작곡을 해준 노래입니다. 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특히나 초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관계성이 있는 한 팬들인 우리가 나서서 뭐 서른도 선생님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이야기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아티스트에게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불만이 없을 수 없고요. 또 실망감이 없을 수도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선 아무래도 좀 속으로 생각하시고 삭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른도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유튜브라던가 각종 커뮤니티 댓글에 남기시면 이게 사실 임영웅님하고 매번 이렇게 앞으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유명해져도 이 서른도 선생님과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역사의 흔적으로 남는단 말이죠. 임영웅님의 발자취로 남는데 이것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 팬들이 한다? 과연 그 영향력이 좋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꼭 염두해 두셔서 아마 댓글을 남기시건 팬 활동을 하시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깜놀 근황 모습이 또 포착이 되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선 이 계정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송민규라고 하는 사업가.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소유양, 때 아닌 제주도 열애설 부인, 아무 사이도 아니다. 네. 아무 사이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를 엮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죠. 자, 더불어서 지금 쭉 내려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소유의 소속사 빅플래닛 메이드 측 관계자 역시 뉴스앤 언론사를 통해 소유 씨는 최근 촬영을 위해 제주도에 방문했고 임영웅 씨와는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두 사람이 같이 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떻죠? 임영웅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에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소유 씨의 소속사에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금 양측에서 전부 다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거에 관련해서 많은 가짜뉴스 채널들 영상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이미 올라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이 등장한 이 제주도 소고기집, 애시당초 이 임영웅님에 관련된 기사가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 임영웅님의 이런 제주도 방문이 그냥 아는 지인분과 간 이 방문이 굉장히 빗발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보컬 선생님과 같다라고 했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이 숙성도
라는 고깃집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또 심지어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제주도 출신의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여기요 연예인들 엄청 온다고 합니다. 이 전국에서 이곳이 워낙 맛집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뭐 각종 연예인들 촬영 굉장히 많이 오고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제주도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왜 이런 루머가 심각하게 번졌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제보자라고 하기에는 이게 갑자기 오늘 뉴스 기사로 터졌거든요. 스포츠 경향, 그리고 위키트리라는 곳에서 이 기사가 쏟아졌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임영웅 소유라고 검색해서 최신 순으로 내려보다 보면 도대체 이 기사의 내용의 근원지가 어디냐 쭉 내려보다 보면 이렇게 많이 뉴스가 올라왔는데 보이십니까? 4시간 전 위키트리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사도 아닙니다. 위키트리는 그냥 가십거리를 다루는 인터넷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어느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딱 1시간 뒤에 스포츠 경향에서 이 기사가 쏟아졌고 그 이후로 뭐 수많은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같은 내용의 기사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냄새가 좀 나죠? 이게 진짜 제보자가 있었다면 온라인상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증거 글들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정작 제가 살펴본 커뮤니티 반응에는 임영웅님과 소유씨의 열애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애시당초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에이 숙성도에 1년에 방문하는 연예인이 몇 명인데 그럼 열애설이 한 100건도 났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깃집 사장님이 소유씨의 사진을 삭제하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키트리, 스포츠 경향 이 두 군데에서만 떡하니 기사가 나왔고 이 내용이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한 3-4시간 동안 우르르 올라왔거든요. 이상하죠? 뭔가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숙성도는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방문하는 맛집이에요. 아니 그러면 맛집에 비슷한 동선에 겹치는 연예인들은 전부 다 열애설이 난답니까?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헛소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미 소속사에서 양측에서 공식 입장으로 절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런 반포너치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고 우려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전달드렸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일도 없다라는 말씀 확실하게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땐 이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부득이하게 물론 이걸 공개하지 않으려 했겠지만 조용수 작곡가님과 내가 제주도에 있다. 내가 제주도에 온 것은 저런 말도 안 되는 루머에 휩싸인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다. 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임영웅 님이 라이브 방송을 킬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숨길수록 좋잖아요. 숨겼다가 나중에 짠 하고 공개를 해야 임영웅 님에게도 또 팬분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일 텐데 이것을 부득이하게 공개했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억울한 마음을 좀 더 없애기 위해서 팬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 임영웅 님에 대한 이 의심 전혀 할 일도 없고 안티들의 헛소리에 넘어갈 일도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 님도 이 부분을 믿고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집 앨범에 매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확신해 가지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한 번 더 전달을 해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감이 좀 많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